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게 되면 전립선 암이 될 수도 있나요? 전립선 비대랑 전립선 암이랑은 그런데 피검사에서 전립선 수치 PSA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일 때도 전립선 비대일 때도 혹은 전립선 염일 때도 PSA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 안경만 바꿀게요. 죄송해요. 안경만 한번 좀 바꿀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경을 신경 쓰는 유튜버를 좀 보고 계십니다. 집에 쓰는 안경인데 이거 이상하지 않죠? 뭔 차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거 방송에 다 내보낼 거야. 자,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유로리프트랑 리튬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 중년 남성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거나 실제로 겪었거나 그런 질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 증상, 치료법. 지난 시간에 설명한 유로리프트, 리튬도 있겠지만 더 있잖아요. 네. 치료법이. 많죠. 네,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선 바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전립선 비대증이 뭔지 30초 안으로 요약해 주시죠. 전립선이란 방광 밑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밤알 크기의 장기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사춘기가 지나면서 호르몬의 작용으로 정상 성인 크기로 커지고 40세까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노화에 따라 더 커지게 됩니다. 전립선이 일단 커지면은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소변 배출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증상이 합병증 같은 게 생기고 이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뭐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하던데 계속 깨고. 야간요 증상도 심해지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좀 병원 가서 빨리 심해지기 전에 치료들을 하셔야 되는데 왜 다들 그렇게 참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좀 알려주시죠.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소변 주기가 약해지고 끊기고 오는 시간이 길어지고 힘을 줘야 되고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게 되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 들고 마려우면 참기 어렵고 급하게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잔뇨감, 야간뇨, 급박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원장님이 긴장하셔서 제가 대신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원장님, 이 전립선 비대증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그냥 나이가 들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나? 궁금합니다, 진짜. 원인을 얘기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노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력도 있고 생활 습관, 식습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가 듦에 따라, 유전에 따라서는 피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게 생활 습관, 식습관 어떻게 하면 좀 생길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생활 습관은 건강하게 살면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식사 잘 하시고 균형진 식사 잘 하시고 너무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지 마시고 특히 붉은 육류 이런 거 조금 삼가하시고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건강하게 사시면 조금 덜 생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저 이렇게 대답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 지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의사한테 뭘 물어봐도 원장님 술 담배 해도 됩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하지 말라 그러고 운동하라 그러고 인스턴트 먹지 말라 그러고 뭐 아무튼 몸에 안 좋은 거는 모든 병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 스트레스 받으면 야식도 좀 먹고 좀 햄버거도 좀 먹고 하는데 너무 그런 것만 하지 말라. 좀 운동도 하면서 관리를 하셔라 라고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네. 대신 대답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걸 전립선 비대증이 됐던 뭐 전립선 암이 됐던 중요한 거는 발병이 되었다면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유로리프트, 리튬이라는 거 자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치료 방법에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상이면 50% 이상, 60대 이상이면 60, 70% 이상 발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생기시면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전립선 치료는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사실은 치료라기보다는 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고혈압이 생겼다, 당뇨병이 생겼다 그런 경우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약물로 유지를 하죠.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도
약물을 복용하면서 현재 상태가 악화되지 않게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물 치료로 효과가 있는 환자분들이 있고 약물 치료를 해도 효과가 미진하거나 혹은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보통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적 치료를 하면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전립선 크기와 모양을 변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의 효과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고요. 다만 수술 방법, 수술 기법에 따라서 조금씩 입원 기간 혹은 회복 기간 이런 것들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딱 어떻게 정형화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환자별로 증세가 너무 다 각양각색이니까. 맞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좀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 유로 리프트라든가 리줌을 못 하게 되는 환자분들은 어떤 수술을 하게 되죠? 왜 못 받게 되는지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립선 비대가 너무 심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전립선을 아예 드러내거나 전립선을 좀 크게 도려내서 전립선 부피를 상당히 많이 줄이지 않으면은 삶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전신 마취하에 전립선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너하게 전립선 시술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병 키우지 말고 증세가 발견되면 빨리 병원 가라. 맞아요. 빠르게 진단을 받고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 전신 마취하고 그 전립선을 드러내 그러면 이제 남자 구실도 못 하는 거잖아요. 많이 불편해지십니다. 많이 불편해지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게 되면 전립선 암이 될 수도 있나요? 그 질문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전립선 비대랑 전립선 암이랑은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전립선 비대가 전립선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피검사에서 전립선 수치 PSA라는 수치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일 때도 전립선 비대일 때도 혹은 전립선 염일 때도 PSA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판단은 전문의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선생님만 말 잘 듣고 악화되기 전에 빨리 비교적 간편한 시술로 치료하시는 게 현명할 것 같다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원장님 언제쯤이면 이 카메라 울렁증과 떨림이 개선될지 모르겠으나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찍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엔 더 나은 아니 물론 이게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